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T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포드 레인저 와일드 트랙 모델입니다. Got to feel in heaven when my lover's near. Lord, let this moment last for another year. Though today has ended, the night's still young, I'd say. Lover, don't go away. Let it be the thing that I am longing for. Let's fly out from Manhattan to the California shore, just to watch the ships at night on the San Francisco Bay. Oh, lover, please, please stay. Don't say you have to go. Don't say you need to run. I'll stop the clock on Central Station and we can have a drink downtown. Let it be the night that I am longing for. Let's fly down south to... 얼마 전이었죠. 포드 레인저 랩터 차량 시승기를 좀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레인저 차량,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델 중 가장 저렴한 모델에 속하는 모델이 이 와일드 트랙 모델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 랩터 차량 시승한 게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약간은 이 비교 시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랩터 차량보다 좀 저렴하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공식 판매 가격을 확인해 보면 현재 이 와일드 트랙 모델 같은 경우는 4,990만원에 공식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 랩터 차량 같은 경우가 공식 판매 가격이 6,390만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약 1,400만원, 딱 1,400만원이네요 1,400만원 정도가 이 와일드 트랙이 좀 더 저렴합니다. 이게 1,000만원이 넘어가는 차이면 사실상 가격 차이가 낮은 건 아니에요. 조금 한 번은 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 가격 차이거든요. 이 1,400만원, 예전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익스플로러 2.3 에코부스트 모델, 그리고 익스플로러 PHEV 모델이랑 가격 차이가 걔도 1,390만원 정도 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포드는 이 1,400만원이라는 가격대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시승했던 랩터 모델과 차이점을 좀 살펴볼까요? 사실상 가장 큰 차이는 외형 부분에서 차이가 큽니다. 뭐 실내 옵션 부분은 좀 이따 추후에 실내 옵션 설명드릴 때 좀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이 외관에서 보여지는 차이가 와일드 트랙과 이 랩터 차량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일단 이렇게 좀 설명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면 쪽 보시면, 지난번 랩터 차량 이 전면 그릴 자체에 이 포드라는 이 대형 브랜드 배지를 아예 이렇게 그릴 내부에 디자인으로 적용을 해놨었는데, 일단 이 그릴 디자인 자체가 와일드 트랙 모델 그리고 랩터 차량 이렇게 좀 비교가 좀 차이가 큽니다. 사실상 제 개인적으로는 디자인만 봤을 때는 랩터 차량이 좀 더 아무래도 이 랩터 차량은 이 오프로드 성향에 좀 맞춰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디자인까지 들어간 부분 때문에 약간은 좀 제가 봤을 땐 되게 멋있었거든요. 그거에 반해서 이 와일드 트랙 모델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 주행보다는 그래도 온로드 주행 성향이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전면 디자인만 보시면 약간 SUV 디자인 느낌도 납니다. 그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 쪽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휠 타이어 사이즈입니다. 기존의 랩터 차량 같은 경우는 17인치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시승하고 있는 이 와일드 트랙 모델 같은 경우는 18인치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휀더 쪽을 보시면 아무래도 이 랩터 차량 자체가
외형 디자인 쪽에서 좀 더 이 과격한 이미지를 느껴주는 부분이 이 오버핸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와일드 트랙은 많이 좀 다듬어진 느낌이 나요. 그래서 확실하게 측면 쪽에는 그 디자인 때문에 랩터와 와일드 트랙의 이미지가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면 디자인에서 약간 SUV의 느낌이 납니다 라고 했던 게 일부 측면 쪽에도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좀 얌전해진 느낌이 들어요, 랩터 디자인에 비하면. 그리고 또 추가로 하단부 사이드 스텝을 보시면 디자인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지난번 랩터 차량은 상당히 큰 사이즈의 사이드 스텝이 좀 들어갔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와일드 트랙도 약간은 좀 크기면에서 좀 줄어든 느낌이 살짝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기존에 시승했던 랩터 차량과 이 와일드 트랙 모델 차량 크기를 비교해 보면 사실상 휠베이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이즈에서 와일드 트랙 모델이 조금은 작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이 온로드 쪽의 성향이 이 주행 성향도 맞춰져 있다 보니까 디자인 쪽에서도 아무래도 조금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면 쪽, 사실 테일램프 디자인은 기존의 랩터 차량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 랩터 차량 화물 공간, 측면 그리고 후면 쪽에 이 랩터 전용 이 데칼이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 와일드 트랙 모델은 그 데칼은 빠져 있습니다. 그게 좀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화물 적재 공간, 이 크기는 기존 랩터 차량이랑 똑같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적재 용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랩터 시승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좀 이따 과속 방지턱 구간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이 후륜 쪽 지금 서스펜션 구조 자체가 리프 스프링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름은 참 그럴듯한데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판스프링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유에서 이 와일드 트랙 모델 자체가 적재 하중 용량에서도 랩터보다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기억나기로 랩터가 300kg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는 600kg까지 적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랩터 차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프로드 주행에 좀 더 특성이 맞춰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하단 쪽에다가 이제 배시 플레이트라고 해서 고강도 플레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 와일드 트랙 모델은 그 부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이 와일드 트랙 모델 같은 경우는 측면부에 바이터보 배지가 적용된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레인저 랩터 차량 시승기에서도 계속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오프로드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세팅 자체가 상당히 잘 돼 있다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와일드 트랙은 온로드 쪽의 성향이 좀 더 묻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차량의 비교 자체가 좀 쉬우실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와일드 트랙 모델 파워트레인을 좀 살펴보면, 엔진은 2.0L 직렬 4기통 바이터보 디젤 엔진, 여기 변속기는 10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 출력 213마력, 최대 토크 51kg 포스미터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 구동 방식은 사륜 구동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륜 파트타임 구성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좀 이따 옵션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파워트레인 수치 자체는 지난번 시승했던 레인저 랩터 차량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은 똑같아요. 그리고 차량의 공차 중량 2.3톤이고요 복합 연비는 10km 리터당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차重량 자체는 지난번 랩터 차량이랑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연비가 조금 올라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이 구동 방식이나 뭐 파워트레인 성능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랩터 차량이랑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열 실내 옵션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 구성은 지난번 시승했던 랩터 차량에서도 느낄 수 있는 투박한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면에 보이는 계기판 두 개 4.2인치 TFT 스크린이 적용된 하이 시리즈 클러스터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번 랩터 차량이랑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지난번 랩터 차량은 이 디스플레이가 하나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좌우측에 이 스피드미터와 타코미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방식이었던 걸 제 기억이 나는데, 이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는 가운데 이 클러스터는 아날로그 타입입니다. 이 아날로그 타입 클러스터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측에 디스플레이가 두 개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아날로그 계기판 디자인은 지난번에 시승했던 익스플로러의 느낌도 납니다. 약간 이 블루 색상의 이 바늘 느낌 자체가 기존이랑 똑같은 느낌을 좀 많이 살려놓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이 우측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전화 이 두 개밖에는 설정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자세하게 눌러보진 않았지만 이걸 이렇게 설정을 해보니까 일단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 이 좌측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연비 기록으로 해놨는데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일단 이 차량 ADAS 시스템이 좀 제공을 많이 해줍니다. 이쪽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제공을 해주고요. 이쪽에 운전자 보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애드블루, 이거는 지난번 랩터 차량이랑 똑같죠. 아무래도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배기가스를 이제 감소시킬 목적으로 애드블루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트레일러 스웨이, 이것도 기존에 시승했던 랩터 차량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알림하면 됐고, 크루즈 컨트롤, 여기 운전자 경고 시스템이 또 별도로 들어가 있고요. 휴식 경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ADAS 시스템들이 일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 유지 시스템, 그리고 충돌 대비, 이렇게 액티브 브레이킹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성입니다. 이게 뭐 타이어 모니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난번 랩터 차량이랑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DAS 시스템이 좀 일부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계기판 좌측 하단에는 헤드라이트 그리고 조명 관련 다이얼과 버튼류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구성은 랩터 차량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이렇게 누르면 튀어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헤드라이트 조사각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다이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림에서도 표시가 되겠지만 숫자가 높아질수록 헤드라이트 조사각이 내려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똑같은 구성이네요. 계기판 바로 좌측 라인에 이 사이드 미러를 조작할 수 있는, 그리고 접을 수 있는 레버와 이제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랩터 차량과 똑같은 것 같아요. 이쪽 구성은 대부분이 비슷하고요. 이 시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운전석만 전동 시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기존의 랩터 차량이랑 사실은 비슷한 구성인 것 같고요. 대신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때 여기 랩터 마크도 좀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 상단에 이렇게 레드라인까지 들어가 있던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거 부분은 좀 빠졌고, 지금 보시면 대시보드도 그렇고 이쪽 스티어링 휠 안쪽에 스티치가 약간은 이제 브라운 계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대시보드 하단에 지금 와일드 트랙이라고 이제 모델 네임을 이런 식으로 넣어놨는데, 이게 약간 브라운 색상인 걸로 보니까 이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는 요 색상 자체가 약간은 이 아이덴티티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색상들을 은근히 좀 많이 써놨더라고요. 변속기 하단 여기 라인에도 스티치가 들어가는데 그 색상으로 들어가 있고, 이 운전석도 그렇고 도어 이제 오프라는 레버 자체도 약간은 브라운 계통으로 이 표면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티어링 휠 사이즈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차량 뭐 크기에 비해 무난한 스타일인 것 같고요. 이거 랩터 차량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 스티어링 휠은 완벽하게 부드러운 재질의 스타일은 아닙니다. 약간은 이 감촉이 느껴지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이질감이 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아까 설명했지만 이쪽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쪽에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을 마련해 놨고요. 이쪽에 차선 유지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구성이네요. 이것도 똑같네요.
이 컬럼 디자인은 머스탱 GT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자체는 이 전동 방식은 아닙니다. 수동으로 이 레버를 이제 제껴서 이 틸트와 텔레스코픽을 조정하시면 되는데, 이게 저 처음에 탔을 때 레버를 못 찾아가지고 한참 봤는데 저 하단 쪽에 엄청 큰 레버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걸 제끼면 이 스티어링 휠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랩터 차량이랑 좀 차이 있는 건 패들 시프트가 일단 삭제가 됐네요. 그거 좋았는데 금속 재질이라서. 그러니까 스티어링 일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센터 페이지에 보이는 디스플레이 8인치 싱크 3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시스템은 포드에서 항상 사용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예전에 포드 익스플로러, 익스페디언 차량은 이쪽에 이제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따로 빠져 있었는데, 와이드 트랙 모델은 이쪽 디스플레이, 계기판 좌측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분류를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뭐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까지 지원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유선으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엔진 스타트 버튼은 이쪽 선풍구 하단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듀얼존 타입의 에어컨을 제공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1열만 지금 좌우 독립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뒤쪽에는 송풍구가 따로 없어요. 지난번 랩터 차량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버튼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열은 열선 시트까지만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하단 쪽에는 12V 파워 아울렛 소켓 2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안쪽에 이제 수납함이 들어가 있는데, 수납함 안쪽에는 USB 타입 A 포트로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무선 충전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리고 변속기 앞쪽, 이거 저번에 제가 랩터 차량 시승했을 때 하단에 3개 비어 있는데 이거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얘는 드디어 채워져 있네요. 지금 보니까 요거는 주차 시스템 관련 보조 기능 시스템을 오프하는 버튼이고, 요거는 평행 주차, 이거는 주차 보조 시스템이군요. 이제 이거 들어갔네요. 요거는 ESC, 그렇죠? 오프 버튼 이렇게 마련을 해놨네요. 요거 하단에는 파트타임 사륜 구동을 제어할 수 있는 다이얼이 들어가 있는데, 요 구성은 랩터 차량이랑 똑같습니다. EH, 4H, 4L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 스티어링 휠 쪽에 패들 시프트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변속기를 이 하단으로 끝까지 내리면, 전에 제가 기억났던 거는 M 해가지고 매뉴얼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패들 시프트를 사용했던 그 랩터 차량 기억이 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터레인 매니지먼트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로드를 갈 때 이 지역마다 설정할 수 있는 이 드라이브 모드 자체가 없어요. D 밑에 이제 S 모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동 변속이 가능하긴 한데, 이거 제가 좋아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변속기 좌측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건 뭐 차량의 특징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버튼 방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는 거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저도 차를 여러 차량들을 시승을 해봤지만, 차라리 변속기를 좌측이나 우측으로 밀어서 이 수동을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방식이 있으면 그래도 사용을 하는데, 이 버튼 방식은 그렇게 썩 이 조작감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사이드 브레이크는 레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랩터 차량이랑 똑같은 구성이죠. 이 컵홀더 2개 들어가 있고, 센터 콘솔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2단계로 이제 열리는 방식이고, 제일 하단까지 오픈을 하면 뭐 사이즈는 차량 등급을 생각하면 무난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와일드 트랙이랑 랩터 차량이 실내 전체적인 이 인테리어 구성을 보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부 이 스티어링의 이런 레드 라인, 랩터 이제 브랜드 배지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에 이제 와이드 트랙 이런 거 이외에는 기본적인 인테리어 구성 자체는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옵션 상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ADAS 시스템은 와일드 트랙 모델이 좀 더 많이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일반 6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번에 테스트를 안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이따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 헤드라이너 같은 경우도 약간 어두운 톤이 들어가 있긴 한데, 요거 재질은 스웨이드 재질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좋은 재질은 아닙니다. 그래도 약간 어두운 톤으로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 헤드라이너는 어두운 톤으로 되어 있으면 그래도 실내가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뭐 어쨌든 대략적인 이 1열 그리고 실내 옵션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과속 방지 특공 안으로 들어왔고요. 와일드 트랙 모델에 적용된 서스펜션 구조, 전류는 WC1, 후륜은 리프 스프링 구조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 랩터 차량이 승차감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비교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우, 야, 그렇죠? 여기 일단 전체적인 승차감, 잠깐 아까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기본적인 승차감은 탄탄합니다. 탄탄하고 약간 이렇게 통통 튀는 스타일의 승차감을 좀 만들어줍니다. 특히 후륜 쪽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승차감 테스트하는 요 구간 자체가 도로 사정이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예, 중간에 포털도 좀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 이 도로 사정인데, 이 통통 튀는 게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핸드폰 지금 제가 거치를 해놨는데 계속 흔들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만큼 약간 이렇게 튀는 스타일로 세팅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차량이 구조, 서스펜션 구조 자체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승차감이 만들어 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랩터 차량이랑 직접적으로 비교해 봐라 하면 승차감은 랩터가 낫습니다. 그때 제가 언급한 게 기억이 나는데, 랩터 차량도 기본 승차감은 탄탄합니다. 탄탄한데 이 타이어 사이드월이 두꺼워서 이 방차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약간은 이 충격을 상쇄시키는 역할도 해줍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거에 반해서 이 와일드 트랙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차급의 18인치 사이즈면 뭐 그렇게 큰 사이즈의 휠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탄한 승차감이 좀 더 많이 올라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 구분점은 있어요. 좀 의외인 거죠. 랩터가 승차감이 더 좋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 코너인데, 이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이 변속 수동 변속 타입은 아닙니다. 그래도 변속기를 이제 하단로로 끝까지 내리면 S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뭐 수동을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1단, 이렇게 2단, 1단까지 되네요. 요걸 한번 써서 한번 달려볼까요? 이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여기서 플럭셀, 밟고 방지턱. 이거 굉장히 튀어오르죠? 이렇게. 일단은 요것도 좀 다르네요. 일단 가장 크게 좀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랩터 차량 같은 경우는 이 고 RPM을 조금 써서 차량에 이제 가속을 좀 밀어붙였을 때 엔진 음성이 상당히 좀 듣기가 좋았거든요. 이거 뭐야? 근데 확실한 건 이 와일드 트랙은 약간은 거친 음이 좀 올라옵니다. 근데 이 일반적으로 국내 차량이랑 비교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국내 차량에서 들려오는 이 4기통 2.0L 디젤 엔진보다는 어떻게 보면 낫다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짝은 거친 음색이 들어와요. 좀 이런 식으로. 근데 요 음색 자체는 랩터 차량이랑 확실히 좀 차이가 있어요. 랩터 차량이 듣기가 좀 더 좋았거든요. 일단 그 차이가 있고, 이게 지난번에 제가 랩터 차량 이 와인딩, 짧은 와인딩이긴 하지만 이 가속을 했을 때 이 변속 타이밍, 이 체결되는 시점이 상당히 좋아요 라고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차량은 약간 딜레이가 있습니다. 이게 변속기를 저단으로 이렇게 내려도 이렇게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요.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기어를 저단으로 내리고 이렇게 RPM을 써서 고 RPM까지 올라가도 변속을 안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안 해줘요. 이런 방식은 수동 제어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방식이라서 괜찮긴 한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건 변속 이 반응 시점이 조금은
약간의 딜레이가 있다는 거, 일단 랩터 차량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가속 느낌은 2.0L 디젤 엔진 치고 아까 수치상에서도 뭐 보셨겠지만 213마력에 51kg 포스미터 이 토크를 발휘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디젤 엔진 치고 2.0L 4기통 디젤 엔진 치고 출력은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차량을 밟아서 밀어붙였을 때 뭐 거동 자체는 이 가속을 했을 때 느낌은 랩터 차량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초반부터 급격하게 이렇게 튀어나가는 스타일은 아니고 부드럽게 속도를 올려가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일드 트랙 모델 사운드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번에 랩터 차량 테스트를 안 했던 것 같은데, Is it too good to be true? I want this so much but don't know if I can trust you. My mind's racing fast trying to find the red flags I'm used to. All these green lights, are they coming too soon? Caught between red and the green and you. I'm stuck in the how I'm feeling. How do you have so much time? Been searching for a reason for why you'd love a chick design. Aren't you listening to me now? Screamed all my secrets, why don't you leave them? Ooh. Is it too good to be true? I want this so much but don't know if I can trust you. My mind's racing fast trying to find the red flags I'm used to. All these green lights, are they coming too soon? Caught between red and the green and you. I'm stuck in the blue. 뭐 사실상 아까 옵션 설명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스피커는 그렇게 네이밍이 붙은 스피커 시스템은 아닙니다. 뭐 그런 건 감안을 했을 때 기본적인 이 사운드 시스템은 무난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한 건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장점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우퍼도 그렇고 고음 영역도 조금 세팅이 좀 잘 된 느낌이 들어요. 뭐 이건 개인 취향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저음 쪽에서 베이스가 때려줬을 때 이 잔상이 조금은 그래 들어오는 편이고, 고음 영역도 예상외로 좀 깔끔하게 이 소리를 좀 뽑아주는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음만 조금 올려놨거든요. 이게 지금 3단계 정도 올린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3단계 올려놨어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전체적으로 이제 밸런스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고음, 중음, 저음 이렇게 영역 자체가. 그리고 고음 영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깔끔하게 이렇게 뽑아주는 맛이 있는데 좀 강하게 치고 올려놓은 것 같아서 한 단계 좀 낮춰놨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도 사운드 시스템 쪽으로는 무난하게 음악을 좀 들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쉬운 건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우퍼 자체가 도어 트림 하단에 이제 적용이 되어 있고, 고음 영역은 제가 봤을 때 이쪽에 이 사이드미러 이제 안쪽 부분인데, 이쪽에 이제 트위터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모르겠는데, 이쪽 스피커를 통해서 이렇게 쏴주는데, 그러니까 서라운드라고 하죠. 이제 앉아있는 승객을 전체적으로 이제 둘러서 이 사운드를 이렇게 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은 조금 약합니다. 뭐 이거는 시스템 자체가 이제 기본 시스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아쉽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도 기본적인 사운드 시스템은 무난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차는 없지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스티어링 휠 좌측 하단에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차량 표시 있고 약간 스피드 미터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버튼을 누릅니다. 누르면 일단 준비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쪽에 자세하게 보시면 리즘이랑 셋 버튼이 있거든요. 이렇게 셋 버튼을 누르면 이 현재 속도로 설정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이 도로가 제가 알기로 60km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60으로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차간 거리는 이 가운데 레버를 통해서 조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단계로 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설명드리지만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에 차량이 있을 때 사용하시는 게 좀 편합니다. 뭐 고속도로 같은 데는 사실 상관은 없는데, 지금 이렇게 일반적인 도로 상태에서는 과속 방지턱 구간에서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로가 이렇게 넓지 않은 공간에서는 거의 사용하시면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게 돼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해제가 돼요. 해제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리즘 이 버튼인데, 이 버튼을 누르면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보시면 자비가 없어요. 이건 브레이크 밟고 다시 재활성,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아까 사이드 브레이크 방식 자체가 이제 수동 타입의 레버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토홀드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예전에 지프 차량이랑 똑같을 것 같은데, 차량이 정차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프 차량 같은 경우는 정차시키고 이제 해제시켜 버렸거든요. 뭐 일단 앞차만 보고 따라가는 거는 잘 따라갑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앞에 오토바이가 있는데 오토바이도 인식을 상당히 잘하네요. 지금 요거는 제가 저번에도 항상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앞에 선행 차량이 이 우측으로 빠져나갔을 때 그때 대응하는 시간은 조금은 늦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포드 차량은 저번에 BMW 차량이었나요? 브레이크 밟아야죠. 잘 밟네요. 그때 너무 붙어서 브레이크를 밟네. 야, 그냥 꺼버린 거야? 이런. 그렇구나. 그런 거니? 진짜 너무하는데 이거? 뭐 설명할 게 많은데. 일단은 아까 금방 전 상황처럼 선행 차량이 이렇게 빠져나갔을 때 그때 대응 시간은 다른 브랜드 차량이랑 마찬가지로 조금은 대응 시간에 조금 딜레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지난번 BMW보다는 좀 타이트하게 그래도 바로 이렇게 가속을 해주는 타입이라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좀 문제가, 잠깐만요, 지금 이게 다시 재활성을 누르면 재활성이 지금 안 먹네요. 얘는 이 지난번 지프 차량 같은 경우도 이런 레버 형식의 사이드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도 제동은 끝까지 해주고 완전히 정차가 된 경우에 그때 이제 경고음이 울리면서 브레이크를 이제 풀어버리는 시스템이었는데, 이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는 지금 속도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30km인가요? 이게 일정 속도로 떨어지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그냥 해제를 해버립니다.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이건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이제 기능을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좀 잡아주면 그래도 난데, 이게 중간에 꺼버리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이런 시스템은 사실 처음인 것 같은데, 그리고 좀 특징이 제동을 이제 차량이 자체적으로 이제 걸어주면 이쪽 운전자석 하단 쪽에서 이렇게 걸리는 소리가 나요. 드르륵드르륵 하는 소리가. 그거는 조금 아쉽네요. 이쪽에 좀 대응을 좀 방음 처리를 했으면은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전체적으로 에이다스 시스템이 이렇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가 사실 시스템적으로는 차이가 확 나거든요. 사실 이 기본적인 운전자 지원 시스템 자체가, 그렇죠, 특정 상황이 발생됐을 때 차가 자체적으로 이제 제어를 하는 시스템이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사고가 나는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이걸 느끼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 없고 차이가 좀 큰데, 개인적으로 이 와일드 트랙 시스템은 조금은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꺼버리네. 어떻게 뭐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경고음 나오고 그냥 꺼버리네요. 이게 잠깐만요, 지금 20km인데 20km에서는 일단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재활성이 안 먹어요. 30km까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어우, 30km? 30km 넘어가니까 이제 먹네요. 그러면 30km 이하로 떨어지면 해제를 시켜버린다는 얘긴데, 차간거리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4단계로 놓고 갈게요. 어이씨,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앞차 빠졌죠? 좀 가속을 하겠죠? 근데 차 인지가 되고, 가속을 안 하네요. 좀 줄이겠습니다. 3단계로 일단 좀 줄일게요. 이런 시스템은 좀 처음이네요. 앞차 이제 정차를 하겠죠? 브레이크 밟나요? 밟죠? 이제 신호 걸렸고, 30km로 아마 떨어지면 제 생각에 또 경고음 나면서 해제할 것 같은데, 소리 나죠? 소리가 좀 심하게 올라옵니다. 30km 떨어졌고, 20km 되니까 꺼지는군요. 됐네요. 특성을 찾았습니다. 이 와일드 트랙에 적용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으로 보면은 고속도로에서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게 일반 도로에서 사용하면은 조금은 이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좀 일어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시스템, 그러니까 따라가고 가다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정차를 했을 때 지금 속도가 20km 이하로 떨어지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강제로 해제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제동을 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시스템을 놔버리거든요. 그러면 운전자가 직접 제동을 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사고 날 수 있어요. 좀 아쉬운 건 차량이 자체적으로 제동이 들어갔을 때 이쪽 하단에서 이제 드르륵거리는 소리가 좀 많이 나는데, 요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요 라고 그때 언급을 해서 랩터 차량이 왜 안 넣었지 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세팅이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좀 아쉬운 세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시면서 이 기능을 사용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에이다스 시스템, 여기 보시면 이 주차 보조 시스템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 저희 채널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여태까지 테스트를 했지, 이 주차 보조 시스템은 웬만하면 제가 테스트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시스템이 자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에이다스 시스템은 이게 ADAS인데 전체적으로 플레임을 쫙 펼쳐보면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조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주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사용을 해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과실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기능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몇 번 사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 시스템에 조금 빈도를 높이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보조 시스템입니다. 잘못하면 사고 많이 나요. 저도 테스트 많이 해봤지만 종종 사고 날 뻔한 상황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꼭 보조 시스템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그때 장점이 좀 많이 나오는 시스템이 바로 이 에이다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레인저 와일드 트랙 모델 가속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드라이브 모드는 없기 때문에 변속기만 제일 하단으로 내려서 S 모드 상태에서 요 버튼 방식의 수동 변속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이 와인딩 코스에서 잠깐 써봤지만 타이밍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이 가속 부분에서도 약간은 조금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상태 S 모드만 들어오는 상태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플럭스 아까 차량 재원 간략하게 설명드릴 때 공차 중량이 랩터 차량이랑 조금은 차이가 난다 그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그 속도보다는 한 10km가 덜 나왔어요. 그 얘기는 랩터 차량보다는 일단은 가속을 했을 때
이 속도 부분에서는 랩터 차량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랩터 차량이랑 공통적인 사항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이 승차감 자체가 이 온로드 주행을 해도 부담이 없을 정도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터널 통과했을 때도 굉장히 편안하게 아무것도 조향도 보타도 안 들어가는 상태로 편안하게 이 가속을 해주는 그런 주행 느낌을 만들어 줍니다. 이거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승차감 쪽으로 좀 정리가 되는 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도로 사정이 좋은 곳에서는 후륜 쪽에 리프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도 승차감으로는 그래도 무난하게 잘 뽑았는데, 도로 사정이 안 좋거나 요철 구간이 많거나 혹은 방지터 구간이 좀 많은 그런 도로 사정에서는 승차감으로 좀 튀는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그런 세팅으로 되어 있는 게 이 와일드 트랙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속 성능 데이터부터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베스트 랩은 두 번째 측정한 데이터가 가장 베스트 랩으로 나왔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9.85초 정도가 나왔고요. 이 거리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167.30m가 나왔어요. 일단 이 거리 자체가 120m 이상이 넘어가면 차량 자체 스타일이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속도를 올려가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저희도 이제 평범한 실험실 자체가 테스트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섹션을 나눠놨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섹션에 있는 모델들은 속도가 좀 빠른 친구들만 따로 빼놨고, 이 두 번째 섹션은 좀 이렇게 속도가 늘어지는 차량들만 이제 모아놨는데, 일단 이 랩터 차량은 거리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갔습니다. 조금은 이제 하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85초 9.85초면 그렇죠. 레인저 랩터 차량 바로 앞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파워트레인 성능은 똑같은데 이 차량 공차 중량의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수치적으로 조금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글래디에이터 차량이랑 그래도 좀 차이가 나네요. 아무래도 3.6L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2.0L 디젤 엔진이 이기가 쉽지가 않죠. 일단 기본적인 가속 성능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제동 성능입니다. 제동 성능은 조금 할 얘기가 있는데, 일단 제동 성능 같은 경우는 초반에 측정한 데이터가 가장 베스트로 나왔습니다. 거리로 보면 42.02m가 나왔고요. 시간은 2.98초 정도가 나왔는데, 일단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테스트가 들어가면 1회, 2회까지는 그래도 수치상으로는 계속 잡히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중반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 브레이크, 전륜 브레이크가 이제 페이드 현상이 납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듣질 않아요. 그냥 미끄러지는 느낌이 확실하게 올라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후반부로 가면 거의 46m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초반 베스트랩이 42m였던 거를 감안을 하면 거의 4m 정도가 늘어졌어요. 대체적으로 제가 평가를 할 때 1m에서 2m 이내로 이제 제동 시스템이 유지가 되면 무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 시스템은 조금은 아쉬운 시스템입니다. 뭐 급제동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데, 사실상 시스템적으로 보면은 이 브레이크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열이 좀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페이드 현상이 일어나서 브레이크가 조금은 이 제동과 늘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평범한 실험실 제동 시스템도 지금 하위권으로 내려갔어요. 지금 제동 시스템도 섹션을 이제 두 개로 나눠놨는데, 가장 첫 번째 섹션은 40m 이내의 차량들, 그리고 두 번째 섹션은 40m 이 후반부 차량들을 좀 빼놨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도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하위권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이긴 합니다. 그래서 스포티지 바로 앞이네요. 그리고 지난번 시승했던 레인저 랩터 차량이 43.29m인데 한 1.2m 정도의 차이가 나네요. 근데 이거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랩터 차량이랑 와일드 트랙 모델은 기본적으로 공차 중량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동 시스템을 똑같이 넣어놔도 이 성능 테스트 자체에서 좀 차이가 이렇게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제동 시스템은 아까 초반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 반복적인 테스트를 하면 브레이크가 좀 안 듣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이 와일드 트랙 모델을 가져와 봤는데 사륜구동 시스템이 있으니까 오프로드를 한번 잠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H로만 변경을 해서 주행을 해볼게요. 좀 전에 실내 옵션 설명할 때 터레인 매니지먼트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륜구동만 세팅해서 주행을 하셔야 됩니다. 세팅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오우, 야, 잠깐만요. 이게 어우, 이게 확실히 지난번 랩터 차량에서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랩터 차량이랑 서스펜션 구조가 다르긴 하지만 일단 오프로드에 들어오면 이 레인저 차량 자체는 상당히 탄탄한 승차감을 제공을 해줍니다. 어우, 야, 이거 그러네요. 지난번 랩터 차량도 온로드 주행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오프로드 들어오니까 상당히 탄탄한 느낌을 줘요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와일드 트랙 모델도 똑같은 차량 거동을 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필연 쪽이 지금 리프 스프링 자체 구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뒤에가 좀 많이 튀는 스타일의 승차감을 좀 더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고동이 좀 많이 이렇게 튈 거예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2.0L 디젤 엔진 자체가 의외로 이 랩터도 그랬지만 와일드 트랙 모델이랑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야, 이게 디젤 엔진 특성상 이 토크 부분에서 상당 부분 대응을 잘 해주기 때문에 일단 지면을 파고 나가는 느낌은 상당히 좋네요. 아, 이거 재밌네 이거. 이게 어느 정도 오프로드 주행도 가능한 건데 이 정도면. 이렇게. 아, 이게 재밌네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서스펜션이 탄탄하게 좀 잡아주는 느낌이 나니까 주행했을 때 조금은 이 도로 사정에 따라서 이 차 거동이 이렇게 막 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좀 반응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탄탄한 느낌 자체가. 이야. 아, 차 진짜 잘 치고 나갑니다. 이건 뭐 야, 재밌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레인저 차량 자체가 오프로드용으로 랩터 차량도 그렇고 이 와일드 트랙 모델도 갖고 나와도 정말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야, 진짜 차량 세팅을 진짜 잘 해놨네 이거는. 실내 옵션은 뭐 와일드 트랙 모델 자체가 ADAS 시스템을 좀 더 제공을 많이 해준다 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싶은데 사실상 ADAS 기능에서도 조금 이렇게 운전자가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시스템 구성 자체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거든요. 근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그렇게 썩 장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일상적으로 이제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무난하게 대응을 좀 잘해주기는 편이긴 한데 이 정차를 하거나 이제 가다 서다가 반복되는 환경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이 장점으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이 시스템 자체는. 그러면 ADAS 시스템은 랩터랑 와일드 트랙 두 개 비교했을 때 그냥 둘 다 그냥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스템만 봤을 때는. 그러면 승차감. 승차감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랩터 차량이 좀 더 좋습니다. 이거는 일상적인 일반 도로의 주행 환경에서는 랩터 차량도 그렇고 와일드 트랙 차량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 승차감을 제공을 해주는데 이 요철이나 이 도로 사정이 좀 안 좋은 것 그리고 과속 방지턱 구간 이런 데만 돌아봤을 때는
오히려 랩터 차량이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럼 승차감 쪽에서는 랩터 차량이 좋은 거고 그러면 이제 적재, 이제 실외, 외형 이제 디자인들 구성을 좀 봐야 되는데, 디자인 구성도 이거는 뭐 디자인 같은 경우는, 특히 외형 디자인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 성향상은 랩터가 좀 더 이쁘긴 합니다. 이 와일드 트랙 모델 같은 경우는 약간은 이 일반 SUV 느낌도 좀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거에 반해 랩터 차량은 약간 좀 남성적이고 오프로드를 막 당장이라도 끌고 나가고 싶을 정도의 그런 의미를 좀 많이 줘서 개인적으로는 랩터 차량이 좀 나아요. 그러면 외형 부분에서는 와일드 트랙 모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역시나 하중 능력이겠죠. 적재 용량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무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향을 딱 나누시면 돼요. 이거는 뭐 제 기준에서 시승을 다 해보니까 이제 느껴지는 건데, 가장 큰 건 아무래도 가격일 것 같아요. 이 1,400만원, 이제 공식 가격 기준으로 1,4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나는 이 가격 사실 상관없는데? 라고 하시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적재 용량입니다. 이제 픽업 트럭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레저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적재 능력을 좀 활용하시고 싶은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적재 하중을 보셨을 때 한 300kg 정도면 될 것 같아. 혹은 난 그래도 600kg까지는 필요해 라고 하시면 이제 거기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적재 하중에도 필요가 없다, 나는 300kg도 상관없고 600kg도 상관없어 하시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제 외형을 보시면 되는데, 이 외형 디자인과 같이 볼 거는 실내 이제 옵션 구성인데, 사실상 실내 옵션 구성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봤을 때 그렇게 활용도가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외에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사실 쓸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밖에 사실 안 써요. 거의 활용도가. 그런 거 봤을 때는 시스템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외형 디자인을 보시고 랩터 차량이 더 이뻐, 아니면 와일드 트랙이 더 이뻐 라고 그거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차량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격 차이가 작은 건 아니에요. 1,400만원이면은 웬만한 경차 한 대 수준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작은 차이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구매하실 때 본인이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실지를 정해서 차량을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은 개인이 원하고, 그리고 자기 스타일대로 선택을 하시는 게 나중에 후회를 안 하십니다.